이 100세 시대에 그 후반 인생을 뭘 하면서 할 건가 그런 얘기하고 또 자녀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100세 시대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잡코리아라고 하는 취업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명터가 있어서 그런지 55세고 중소기업은 51세, 대기업은 49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51세 평균 퇴직 연령에다가 한 살을 더해서 그러면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이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이기 때문에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입니다. 이 3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하면 12만 450시간입니다. 그러면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12만 450을 2092로 나누면 약 58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이걸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되거든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우리나라 50대 가정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9천만 원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이거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낸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낫습니다. 4억 9천인데 여기서 부채 차입금이 평균 9,400만 원. 이거 빼면요. 3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9,7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6,800이에요. 어머. 그 얼마 남아요? 5,900만 원 남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5,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까? 아이고. 아니면 집을 팔아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꼴이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분들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 나이 돼서 받는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3%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래요.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6.6%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퇴직연금 회사 다니는 분들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적립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평균 3,200만 원.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있는 건 달랑 집 한 채입니다.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 하면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른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어머.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나 비어 있대요. 10년이 지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대요. 허허. 우리나라도 빈집이 재작년에 보니까 151만 채가 있대요. 그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건 달랑 집 한 채인데.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이제 귀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에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5%입니다.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인데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5가지를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운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사람들 55세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이러라고 난립니까? 점심 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맞아요.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보기 싫은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이 퇴직했는데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 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는 아니 일자리를 줘봐. 내가 왜 일을 안 해?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일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퇴직을 하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가요. 1969년만 해도 3,260개였는데 2019년 말에는 16,890개래요. 이렇게 직업이 늘어났어요. 이웃나라 일본은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뭐라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어머.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화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무슨 뭐 정리 컨설턴트,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찾아보고 뭐 그걸 못 찾은 분이라면은 뭔가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주위에서 그런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이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주특기가 뭔가 이거를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월급을 얼마 받으면 이 회사가 나한테 이 월급을 주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사 입장을 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 없는 거죠. 어떻게 돈이 아쉬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처음부터 폼도 나고 돈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후반 인생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학교 학생일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죠. 현역 시절에는 내가 하는 일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라는 소신을 갖는 거예요.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